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양 삼육TV입니다. 오늘은 2022년 방문요양보호사 시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5개월 전쯤 2021년도 시급에 대해서 영상을 띄워드렸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셔서 조회수도 많이 나왔고 댓글도 많이 달렸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줬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2022년도 시급은 언제 설명해 줄 거냐 그렇게 하셔가지고 좀 이따가 하려다가 그냥 해가 넘어가기 전에 올려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 먹고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방문요양보호사는 이렇게 임금이 구성이 됩니다. 첫째, 기본 시급, 기본급이죠. 그리고 연차수당, 연차수당이 뭡니까? 연차 휴가를 못 갔을 때 돈으로 받는 것이죠. 주휴수당, 이거는 일요일날, 일요일날을 보통 주휴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요일날 일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게 됩니다. 그 돈이 바로 주휴수당이죠. 자, 시간의 수당은 뭡니까? 야간 시간 동안에 이제 근무를 했거나 아니면 토요일날 근무하게 되면 평일날 근무한 것의 1.5배 이렇게 이제 임금 계산해서 쳐주는 것입니다. 휴일날은 어떻게 될까요? 공휴일, 공휴일 같은 경우는 2.5배 조금 이따 또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많지는 않겠지만 기관 측에서 사기 진작을 위해서 조금씩 더 주는 또 수당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본급. 기본급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시급, 1급, 월급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죠. 보통 이제 그 월급쟁이들 같은 경우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급이나 1급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월급으로 계산하니까 이것만 알고 계셔도 되죠. 191만 4,440원. 그렇지만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월급으로 계산이 안 됩니다. 시급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시급. 그러니까 바로 1시간 일했을 때는 최저임금으로 9,160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2022년도 기준이죠. 하루로 계산하면은 73,280원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러니까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 빼면 하루에 8시간 근무하게 되면, 그러니까 8시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73,28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양보호사, 그러니까 방문요양보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그 대상 어르신에게 8시간씩 서비스를 주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불가능하진 않지만 대개 이제 오전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이제 다른 어르신들한테 오후에 한 3시간씩 서비스 제공하고 그래서 평균 하루에 5시간 또는 6시간 이렇게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의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영상 댓글에서도 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도대체 월급이 왜 이렇게 적게 나오냐?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금액에서 사회보험료를 공제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 갑근세, 세금을 또 공제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만큼을 그대로 통장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2022년부터 그 급여 명세표를 이제 의무적으로 발급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더 쉬우실 거예요. 하여튼 그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는 시급으로 계산하고 그리고 이제 191만 4,440원까지 받게 되기가 좀 쉽지가 않다. 그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차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연차 휴가를 받게 되면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휴가를 못 썼다. 그러면 돈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반문 요양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연차 휴가를 받기가 쉽습니까?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 대상 어르신 입장에서도 그렇고 보호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어느 날 갑자기 요양보호사가 안 나타난다. 예? 집으로 안 온다. 그러면 당황할 겁니다. 그게 이제 뭐 휴가가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 글쎄 예, 대상자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그게 납득이 갈까요?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기관 측 입장에서도 그 요양보호사들에게 연차 휴가를 주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어쨌거나 대상 어르신이나 또 이제 보호자 입장에서는 요양보호사가 하루도 빠짐없이 가주기를 바랄 겁니다. 그 또 하나가 그 연차 휴가를 주게 되면 기관 측에서 큰 차이는 아니지만 약간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차라리 그냥 수당을 주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기관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반원 요양보호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연차 휴가를 못 간다면 수당으로 받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연차 수당을 시급에 녹여내야 되거든요. 시급. 아까 그 최저 시급이 얼마였습니까? 9,160원이었죠. 여기다가 이제 조금 더 플러스를 해줘야 됩니다. 시간급으로 계산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어려운 점이 뭐냐면 그 경력에 따라서 다 틀려요. 보십시오. 연차 11개. 예? 그 다음에 입사 2년차는 15개. 입사 4년차는 16개. 연차 뭡니까? 6년차 같은 경우는 연차가 17개. 이처럼 경력에 따라서 그 종사자들의 연차 개수가 다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시간급으로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죠. 좀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원리가 있다는 것을 일단은 기억해 두시고요. 또 하나, 이제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바로 이 주휴일,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은 뭘까요? 토요일은 휴일은 휴일이지만 무급 휴일이죠. 그러니까 일을 해야만이 돈을 받게 되고 일을 안 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 주휴일은 어떨까요? 유급 휴일입니다. 유급 휴일. 즉 말해서 일을 하지 않아도 기관 측에서는 돈을 줘야 되고 반문 요양보호사 입장에서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주휴수당이에요. 이게 바로 주휴수당. 근데 이 주휴수당도 역시나 그 시간급, 그러니까 9,160원에다가 조금 더 플러스해서 시간급으로 환산을 한 다음에 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럴 때 약간 더 복잡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 주휴수당을 계산하려면 결국 그 한 달에 몇 주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한 달이면 몇 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4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4주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이면 28일, 29일, 30일, 31일 다 다르죠. 그리고 일주일은 7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엄밀하게 계산해 보면은 한 달이면 4주가 아니라 4.34주가 됩니다. 4.34주. 평균적으로 계산했을 때. 그러니까 한 달이면 4.34주가 된다는 것도 꼭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따가 이제 계산할 때 이 내용 꼭 들어야 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계산을 하기 앞서서 하루에 이제 2명의 어르신 댁을 이제 방문한다. 이렇게 이제 한번 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전에 할머니 댁에 가서 이제 2시간씩 서비스 제공하고 오후에는 할아버지 댁에 가가지고 3시간씩 서비스 제공한다. 라고 한다면 우선 시급, 그러니까 이게 이제 9,160원이 될 겁니다. 9,160원에다가 2시간을 곱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서비스 2시간 제공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시급으로 환산한 주휴수당을 더해줘야 됩니다. 여기서도 끝나지 않죠. 연차 휴가를 못 갔다. 그러면
시급으로 환산한 연차수당을 또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이 할머니에게 하루 동안 서비스 제공한 대가로서 받는 임금이 계산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오후에 또 할아버지들 또 갔지 않습니까? 그럼 또 계산해야 되죠. 시급이 얼마라고 있죠? 9,160원에다가 이번에는 3시간 곱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시급으로 환산한 주휴수당을 더해줘야 됩니다. 이 금액이 많지는 않아요. 역시나 또 시급으로 환산한 연차수당을 또 합산해 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하루 동안에 할머니, 이제 할아버지 이 두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그 일당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그 시급 곱하기 근로시간, 그리고 이제 시급으로 환산한 주휴수당은 반드시 계산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휴수당을 빠뜨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기관 측에서 이 주휴수당 개념을 만약에 이해를 못 하신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뭡니까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휴수당은 주셔야 돼요. 자, 이에 비해서 연차수당 같은 경우에는 휴가를 줘버려서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휴가를 못 줬을 경우에는 반드시 또 연차수당을 줘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을 합산하면은 이것이 바로 1급이 되는 것입니다. 1급. 하루 일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이제 포괄시급. 먼저 기본급에다가 이제 주휴수당을 더한 것만 먼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하루 동안에 이제 어르신 댁에 가서 홍길동이라는 어르신한테 1시간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는 2시간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3시간 또는 4시간. 4시간은 이제 많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 댁에 가서 한 번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이 이처럼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계산이 달라집니다. 하여튼 이제 그 홍길동 어르신 댁에 가서 딱 1시간만 날마다 이제 주기적으로 서비스 제공한다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월화수목금 해가지고 딱 4주만 일을 한다. 그러면 20일이 되겠죠. 20일 될 것이고, 근로시간도 한 달 동안에 20시간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토요일도 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토요일도. 그렇게 되면 월화수목금토 6일이죠. 6 곱하기 4 6, 4, 24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한 달이 보통 그 4.34주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26일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홍길동 어르신한테 집에 갈 때마다 1시간씩만 서비스 제공하니까 어떻습니까? 한 달 동안에 20시간부터 26시간이 나오겠죠. 이번에는 이제 그 심청이 할머니한테 갔을 때는 1시간이 아니라 2시간씩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렇게 되면 곱하기 1을 해가지고 40시간부터 52시간까지 나올 겁니다. 한 달 동안 이제 서비스 제공 시간이.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이제 계산이 좀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그 방문 요약 하시는 요양보호사분들은 너무 계산이 좀 어렵다. 그러면 그냥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만. 대략 그 포괄 시급이 한 요 정도 나온다. 한 500원에서 11,000 얼마 나온다. 요 정도를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먼저 이제 한 주간 동안에 포괄 시급은 얼마냐. 홍길동 할아버지한테는 1시간씩만 제공하기 때문에 그냥 91,06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정이 할머니 같은 경우는 18,320원이 되고, 자, 이것을 또 1개월로 이제 환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39,754원이 됩니다. 여기는 이제 곱하기 2가 되겠죠. 자, 이것을 또 이제 한 달 주휴수당을 월 근로시간으로 또 나눠줘야 됩니다. 시급으로 환산한다는 이야기죠. 시급으로 이제 환산을 했더니 주휴수당이 시급으로 환산하게 되면 1988원부터 1529원 이 정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기본급에다가
기본급에다가 합산해 주다겠죠. 예, 그 금액이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최저시급이 얼마라고 말씀드렸습니까? 9,160원이라고 했죠. 9,160원에다가 시급으로 환산한 주휴수당을 합했더니 대략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1,148원, 11,053원, 1967원 약간 차이가 있죠. 예, 그래서 1,689원. 그러니까 대략 그 주휴수당을 포함을 시켰을 때 포가 시급은 한 1,600원에서 11,200원 뭐 그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심청이 할머니한테 2시간씩 서비스를 제공했어도 똑같이 나옵니다. 희한하게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요, 이제 이번에는 변학도 할아버지한테 서비스를 하루에 3시간씩 제공했어도 똑같은 원리로 나옵니다. 보십시오. 앞서 살펴봤던 금액과 똑같죠. 11,148원부터 1,689원 똑같이 나오셨습니까? 원리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주휴수당만 합할 것이 아니라 연차수당까지 합산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완벽한 포가 시급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차수당을 이제 계산하는 방법은 또 복잡하긴 해요. 뭐 1일치, 1년치, 1개월치를 또 이제 시급으로 환산하고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573원에서 440원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요, 그 연차 수당을 계산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제 이거죠. 연차가 어떤 사람은 15일일 것이고 또 경력이 좀 많으신 분들은 16일 분도 계실 것이고 또는 그보다 더 많은 경우에 17일 또는 18일인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관측에서 연차 수당 계산하실 때 이 연차 그 개수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연차 수당은 그 주휴 수당에 비해서는 조금 작죠. 573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을 앞서 살펴봤던 뭡니까 기본급과 또 주휴 수당에다가 연차 수당을 합산을 해주면은 최종 금액이 이렇게 나옵니다. 11,720원, 11,598원, 11,487원, 그래서 11,129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금액이 하루에 2시간씩 서비스를 제공해도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죠. 또 볼까요? 하루에 3시간씩 서비스를 제공하나 4시간씩 서비스 제공하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죠. 11,720원부터 11,129원. 이처럼 포괄 시급은 어떤 어르신 댁에 가서 1시간씩 서비스 제공하나 2시간씩 서비스 제공하나 3시간씩 또는 4시간씩 하나 똑같이 이 금액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시간 한 달 동안의 근로시간이 조금씩 차이가 있죠. 이것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금액이 2021년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2021년도에 포괄시급은 이랬습니다. 11,157원부터 1,595원까지 나왔어요. 그렇지만 2021년도에는 그보다 조금 올랐죠. 이렇게 이제 차익분을 봤더니 563원, 557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 비해서 대략적으로 그냥 평균 한 550원 정도 시급이 올라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리고 이제 뭡니까 그 계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안 드리고 그냥 결과치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5개월 전에도 아주 이제 긴 시간 동안 포괄시급 계산 방법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실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시급이 나왔으면 이제 이번에는 월급이 나와야 되겠죠. 월급. 그러니까 방문요양보호사가 한 달 동안에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금액이 얼마일까? 아마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월급은요, 시급 계산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훨씬 더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 월급이 좀 다소 계산이 어려운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사회보험료가 2022년도가 아직 발표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22년도가 나와줘야만이 장학금 계산이 나올 텐데, 아무튼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그 감안해서 월급 계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